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 가족이 올 3월과 4월에 경험한 캐나다 현지 물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음, 저희 가족은 이번 3월에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이 있어서 캐나다에 들어갔었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캐나다에 계속 머물 계획이었지만, 예, 갑작스럽게 들어오게 돼서 지금은 현재 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3월, 4월에 경험했던 그 캐나다 현지 물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위니펙의 gas prices, 자동차 기름값입니다. 코스트코가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거든요. 저희도 위니펙에 있을 때 늘 코스트코에서 주유를 했는데요. 어, 코스트코의 지금 리터당 기름값이 1불 92센트.9입니다. 즉 1불 93센트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캐나다 환율이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캐나다에 저희 가족이 이민을 간 이후에 어, 저희가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0원이 캐나다 1불이 1,000원이 넘어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민 가기 이전에는 뭐 1,000원 이상이었던 때가 있었다고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가 이민 가는 시점에서도 그때가 뭐 980원, 990원이었지 1,000원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달에 그 캐나다행을 할 때만 해도 뭐 960원 대였던 것 같아요. 뭐 비싸봤자 970원. 뭐 좀,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00원이 넘는 거를 확인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1,001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1,001원이라고 나와도 기준 환율이기 때문에 진짜 1,001원 낸다고 일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수료도 있고요. 무조건 이 기준 환율에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예. 캐나다 달러를 살 때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럼 거의 뭐 1,000원이잖아요. 코스트코 기름값이 위니펙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데 리터당 1,930원이면요. 다른 주유소들은 다른 브랜드의 주유소들은 기본적으로 2불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코스트코가 이 정도면 다른 주유소들은 2불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리터당 기름값이 그냥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북미에서는 캐나다 기준으로 그러니까 차량이 없으면 생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엔 차량이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량이 필수인데 차량이 필수라는 건 차가 기름이 있어야지 운행이 되잖아요. 이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캐나다 현지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냥 생활 속에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뉴스에서 지금 오늘자 뉴스거든요. 위니펙 현지 뉴스인데 운전자들이 기름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막 차량을 방치하고 그냥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못 하는 거죠. 기름값이 없으니까. 참고로 이분들은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서민 기준으로 우리처럼 막 은행에 뭐 몇천만 원 저금돼 있고 뭐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예. 페이첵 투 페이첵이라고 그냥 급여 받아서 매달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생활하면서 가장 기름값이 저렴했을 때가 69센트예요. 코스트코 기준으로 69센트, 690원이죠. 물론 계속 69센트가 유지되진 않았습니다. 뭐 80센트 후반, 90센트 후반까지 간 적도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때도 90센트 후반으로 갔던 게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1불 가까이까지 간 적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기름값이 올라서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이거 뭐 지금 2배가 오른 거잖아요. 말 다 한 겁니다. 혹시 뭐 부자들은 상관없지 않나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캐나다 부자들도 약간 다릅니다. 캐나다 부자들은 검소합니다. 절약해요. 기본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은 검소합니다. 음, 돈이 있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위니페그에선 그렇습니다. 네. 위니페그는 뭐 밴쿠버나 토론토처럼 캐나다에 한국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0만 미만이고요. 인구 기준으로 한 캐나다에서 7번째, 8번째 규모의 도시입니다. 한국 분들은 위니페그를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캐나다에서 그래도 7, 8번째 크기의 도시예요. 어쨌든 위니페그의 기름값이 이렇다는 건 밴쿠버나 토론토는 더 높으면 높았지 더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의 경우는 처음에는 당연히 차를 구매해야겠죠. 이제 저희가 한 1년 반 만에 다시 위니페그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가족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한국에 급하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선서식을 마친 후에 이렇게 또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니펙에 도착하자마자 렌트 회사들에 한 두세 곳, 서너 곳 연락을 해봅니다. 근데 렌트 비용도 높았지만 문제는 렌트 가능한 차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세네 곳에 연락했을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3월 말까지는 차량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차량이 생긴다는 개런티는 해줄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3월 말까지는 지금 없다, 차량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딱 두 가지였어요. 위니펙에는 지하철이 없거든요. 전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만 이용 가능했는데요. 저 혼자 이동할 때 처음에 한두 번은 저 혼자 저희는 이제 그래도 좀 오랜만에 위니펙에 다시 간 거였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좀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처음에는 버스를 한번 탔었는데요. 저도 이제 위니펙에도 그 버스 카드가,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처럼 그렇게 할인 그런 폭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 이제 현차를 내는데요. 편도 기준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2022년 요금이고요. 성인 기준으로요. 현금 냈을 때 성인 기준으로 3불 10센트예요. 즉 3,100원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버스 한 번 탈 때 뭐 마을버스 1,250원, 1,350원, 1,450원, 뭐 광역버스 뭐 시도를 넘나드는 그런 광역버스가 아닌 다음에 요금이 편도가 3,100원인 경우 없지 않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광역버스를 제외하면요. 제가 광역버스는 지금 여기 와서 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3불 10센트면서 70분간은 환승이 돼요. 근데 위니펙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지만 위니펙의 버스 시스템은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목적지에 갈 때 한 번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거의 트랜스퍼,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분간은 이 3불 10센트의 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 목적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리턴 티켓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즉 편도가 그냥 3불 10센트입니다. 그랬을 때 왕복이면 6불 20센트가 되잖아요. 버스 요금만 6,200원이 되는 겁니다. 한국 분들 기준으로도 분명히 버스 요금으로 비싼 요금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요금이 이렇게 비싸진 건 아니에요. 버스 요금은 매해 조금씩 인상되는 거니까요. 예, 버스 요금은 기본적으로 캐나다가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보다는 비쌉니다. 뭐 여기 지금 청소년 요금은 2불 60센트 2,600원 그리고 노인분들 시니어 요금은 똑같이 2,600원 여전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저희는 가족이 3명이다 보니까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저희는 이제 위니펙에는 뭐 더피 택시 회사가 그리고 유니시티 메이저가 2개인데 저희는 이제 2가지를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택시를 부를 때 그 저희
출발 지역에서 도착지까지 기본 예상 요금이 나옵니다. 보통 저희가 묵는 숙소로부터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요금이 나오는데 이제 공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불 정도 앱에서는 나와요. 하지만 그게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을 때 25불이죠. 위니펙도 러시아어 시간에는 차량이 막히게 되고 또 뭐 도로공사하는 구간들이 있을 때는 차량이 교통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예상되는 요금이 저희가 묵는 숙소로부터 공항까지 31.24, 31,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통 택시를 타게 되면 팁을 주거든요. 그러면 15%의 팁을 줬을 때 거의 36,000원이 나옵니다. 이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참고로 먼 거리는 아닙니다. 위니펙에서는 저희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정말 5분 이내의 거리를 가더라도 택시 비용으로만 한 15,000원 생각해야 됩니다. 15,000원 생각해야 돼요. 팁을 안 주더라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짐이 있거나 그럴 때는 팁을 주고요. 저희는 이제 위니펙 생활을 그동안 했었을 때는 뭐 저희도 저희 차량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제 뭐 공항에 갈 때나 이제 간혹 택시를 이용했는데 공항에 갈 때 이제 짐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팁을 당연히 줘야죠. 적어도 저도 15%는 팁을 줬던 것 같아요, 항상. 하지만 이번에는 또 약간 새로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짐이 없는 경우 보통 대부분 짐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택시를 탔을 땐 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이 그냥 결제를 크레딧 카드로 할 거라 그러면 자기가 그냥 요금을 찍어줍니다. 카드 단말기에 자기가 요금을 찍어서 예를 들어서 31.24가 나왔으면 31.24만 찍어서 저희한테 탭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예 단말기를 주거든요. 그러면 팁을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단말기를 이제 받으면 팁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팁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택시 기사분이 아예 단말기에 그냥 요금을 31.23을 이렇게 입력하고 탭만 해. 그래서 팁을 안 준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선 뭐 짐도 없었고 팁을 안 주면 뭐 또 돈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 뭐 나쁠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로움이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짐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도 그냥 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는 또 저희도 택시 타면 원래 팁을 내는 거라고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그때는 또 팁을 요구하시면 팁을 또 따로 드렸고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팁을 제외하고라도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으로 한 뭐 3, 4분 거리만 하더라도 12,000원, 15,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예. 뭐 교통체증이 조금만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한국의 택시 비용보다는 엄청나게 비싼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당연히 입국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 값도 처음에 저희가 예약할 때는 이제 뭐 개인당 제가 정확하게 그 요금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당 한 1,500불 가까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00불 이상 결제를 했던 것 같고요. 그거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정상 다시 4월 달에 귀국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행기표 그 날짜 조정할 때 저렴한 표들은 그 추가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저렴한 표가 인당 150만 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명 다 표를 다 바꿨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뭐 추가 수수료해서 거의 인당 20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표값만 해서 세 가족에 거의 500에서 적어도 600 사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적은 비용은 아니죠.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캐나다에 입국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런 PCR 검사를 뭐 캐나다 입국 전에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됐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또 들어올 때 입국할 때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 비용만 순수하게 9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거의 100만 원이죠. 뭐.
예, 물론 지금은 뭐 많이 기준들이 완화돼서 코로나 그 검사 비용은 뭐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경험한 비용 중에 그래도 100만 원 가까이 되면 그게 또 적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제 캐나다에 머물 때 저희는 처음에 위니펙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가서 뭐 호텔에 묵으면서 숙소를 이제 장기적으로 머물 숙소 뭐 계약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런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그런 단기 숙소 렌트가 있어서 뭐 레지던스라고 하나요? 예, 이런 곳에 머물렀습니다. 코프로스테이스라고. 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방 하나에 욕실 하나의 아파트예요. 요금이 하루에 98불입니다. 이 98불 플러스 텍스, 세금이 붙습니다. 한 달 기준, 30일 기준으로요. 1,900불입니다. 190만 원이에요. 방 하나, 욕실 하나가 하루 98불, 한 달 미만으로 머물면요. 하루 10만 원 플러스 세금이고요. 한 달 30일 기준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할인받아도 190만 원, 1,900불입니다. 방 2개짜리는요. 하루에 146불 플러스 세금이고요. 30일 계약한다면 할인을 받아서 2,700불입니다. 방 2개에 욕실 2개. 우리로 말하자면 뭐 20평대 아파트, 20평 뭐 중후반이라고 봐야 되나요? 2,700불, 270만 원. 아무리 단기 렌트가 여러분 비싼 건 아시죠? 예. 뭐 여행 다니시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기 숙소가 장기 렌트에 비해선 가격이 비싼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위니펙, 밴쿠버, 토론토도 아닌 위니펙에서 방 2개짜리, 욕실 2개짜리. 욕실이 2개라고 완전 뭐 풀 베스룸이 2개는 아니에요. 예. 하나는 완전한 욕실이지만 하나는 뭐 거의 간이 화장실 수준이죠. 뭐. 근데 270만 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일반 그냥 세 가족이 숙소가 270만 원 한 달에 270만 원이면 부자 아니고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예, 물가가 정말 후덜덜하고요. 미친 거 맞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이 직접 이번 3월에서 4월간 한 달 동안 체감한 캐나다 현지 물가, 위니펙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 물가 때문에, 특히 기름값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